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퇴를 딱 했는데 매달 내 통장에 280만 원이 현금으로 꼬박꼬박 꽂히는 거예요. 와, 280만 원이면 진짜 생활비로 엄청 든든하죠. 그쵸.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막상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라고 보니까 내 소득을 280만 원 전체가 아니라 고작 30만 원 정도로만 잡는 겁니다. 아, 소득의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상식적으로는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불법적인 조세 회피 아니야? 어둠의 경로인가? 이렇게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거 100% 합법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정부가 정해둔 세법 테두리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현금 흐름이 가능한지 그 뼈대를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분석하려고 쌓아둔 자료들이 요즘 은퇴자분들이랑 투자자들 사이에서 완전 핵심 화두로 떠오른 반반 투자 전략에 대한 거거든요. 아, 그 코덱스랑 솔 섞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그리고 솔 200 타겟 위클리라는 두 개의 ETF를 조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막 수익률 몇 퍼센트 좋습니다 이런 겉핥기식 분석이 아니라 진짜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뚜껑을 열어볼 겁니다. 네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청취자님이 진짜 그 피 같은 은퇴 자금을 굴릴 때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딱 두 개거든요. 현금 흐름 끊기는 거랑 세금 폭탄 맞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이 ETF 조합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방어해내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아니, 자료를 보면요. 코덱스나 솔이나 둘 다 한국 코스피 200 지수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타겟 프리미엄 15% 전략, 이것도 똑같이 쓰고요. 심지어 배당률도 연 17%대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쌍둥이처럼 비슷해 보이긴 하죠. 그니까요. 근데 왜 굳이 이 비슷해 보이는 두 개를 반반 섞냐는 거예요. 그냥 코덱스가 시가총액 5조 7천억 원으로 훨씬 크니까 어차피 할 거면 덩치 큰 코덱스 하나만 밀어붙이는 게 편하지 않나요? 솔은 한 4,850억 원 규모니까 차이가 꽤 크잖아요. 시가총액이나 유동성만 딱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죠. 근데 이 반반 전략의 진짜 핵심은요, 바로 시간차에 있습니다. 시간차요? 아, 배당 들어오는 날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도 배당을 우리 통장에 쏴주는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솔은 월 초에 배당을 주고요, 코덱스는 월 중에 배당을 주거든요. 아하, 그니까 월급날이 다르다는 거네요. 와, 청취자님, 이거 직장 다닐 때 회사에서 급여를 1일에 절반 먼저 주고 15일에 나머지 절반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재무설계 관점에서 보면 이 15일이라는 간격이 단순한 기분 차이가 아니에요. 은퇴 생활에서 엄청난 심리적 방어막을 만들어주거든요. 심리적 방어막이요? 약간 현금 흐름 쪼개기 같은 건가요? 맞아요. 월 초에 솔에서 현금이 딱 들어오면 그걸로 필수적인 고정 지출을 방어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나 신용카드 대금, 건보료 같은 거 낼 수 있잖아요. 아, 일단 숨통을 한번 틔워주고. 그렇죠. 그리고 보름 뒤에 통장 잔고가 좀 가벼워질 때쯤 코덱스에서 두 번째 연금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걸로 식비 같은 변동 지출을 쓰거나 남는 돈은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와, 한해 한 번 목돈 받고 월말마다 돈 떨어져가네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 리스크를 아예 구조적으로 분산시켜버리는 거군요. 네, 현금 흐름 관리가 보름 단위로 아주 정교해지는 거죠. 이건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매달 두 번 돈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진짜 안정되겠어요. 근데 전문가님, 아까 제가 슬쩍 넘어가긴 했는데 이 전략이 매력적인 진짜 이유가 연 17%라는 배당률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큰 매력 포인트긴 하죠. 청취자님도 다 아시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수하게 기업이 주는 배당금만 모아서는 절대 연 17%가 안 나오거든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길래 이런 높은 현금이 매달 나오는 건가요? 오,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겟 프리미엄 혹은 커버드 콜이라고 부르는 전략의 실제 작동 방식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걸 아셔야 뒤에 나오는 세금 문제도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ETF들은요, 그냥 삼성전자가 주는 배당금만 얌전히 모아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들고 있는 동시에 특정한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팝니다. 아, 권리를 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주식이 아니라 권리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코스피가 엄청 폭등할 것 같아서 막 도박을 걸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한탕 노리는 분들 꼭 있죠. ETF는 바로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파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코스피가 아무리 미친 듯이 올라도 너희가 원하면 지금 가격에서 딱 2%만 더 얹은 가격에 우리 주식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요. 아, 그런 유리한 약속을 해주는 대신에 맨입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약속을 해주는 대가로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참가비를 미리 현금으로 두둑하게 챙겨갔습니다. 그 프리미엄을 싹싹 긁어 모아서 연 15% 목표를 채운 다음에 우리한테 매달 나눠주는 구조예요. 잠깐만요. 그니까 내 주식이 나중에 엄청 크게 오를 수 있는 그 상승의 기회를 남한테 그냥 넘겨버리는 대신에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 그 프리미엄을 챙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셨네요. 약간 집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네요. 우리 집값이 내년에 10억 오를 것 같은데 누군가한테 내년에 집값이 얼마가 되든 넌 나한테 1억만 더 주고 이 집 살 수 있어. 이렇게 각서를 써주는 거예요. 대신 그 각서 비용으로 당장 매달 100만 원씩 받는 느낌이랄까요? 와, 비유가 찰떡이네요. 딱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제한되지만 대신 평행장이나 심지어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어떨까요? 매달 들어오는 그 두둑한 옵션 참가비 덕분에 손실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타겟 프리미엄 전략의 핵심 엔진이죠. 그렇군요. 상승의 상단을 막아버리는 대신 든든한 캐시플로를 선택한 거다. 자, 그럼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 쌍둥이 같은 두 ETF의 보닛을 직접 열고 부품을 좀 비교해 볼게요. 네, 구성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둘 다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고는 하는데 미세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비중에서 약간 차이가 나죠.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솔 쪽에 코덱스보다 반도체에 조금 더 힘을 팍 실어두었습니다. 아, 반도체 대장주들이요? 네, 코덱스도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담고 있긴 한데요. 솔은 이 두 종목 비중을 코덱스보다 합쳐서 한 5% 정도 더 무겁게 가져갑니다. 듣고 보니까 5% 차이면 느낌상 그렇게 확 엄청 큰 차이 같지는 않은데요? 이 미세한 세팅 차이가 실제 수익률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시장 상황에 따라 5%가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랠리가 올 때가 그렇죠. 아, 반도체 확 치고 나갈 때요? 네, 자료에 있는 상승장, 하락장 비교 데이터를 보면 좀 드러나요. 동일한 구간에서 시장이 상승할 때 보면요. 솔이 살짝 더 앞섰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요? 시장이 꺾일 때는 코덱스가 방어력이 조금 더 좋았어요. 코스피 200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충격을 덜 받은 거죠. 아, 여기서 중요한 큰 그림은 이 5% 반도체 비중 차이가 청취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느냐는 거죠. 아하. 그럼 짧은 솔 데이터 대신에 역사가 좀 더 긴 코덱스 데이터를 보면 이 전략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솔직히 청취자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결국 내 원금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코덱스의 좀 더 긴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한 10% 훅 빠지는 구간에서 이 ETF는 보통 6에서 7% 정도만 하락합니다. 오, 덜 떨어지네요. 아까 그 참가비 engine 때문이죠. 맞습니다. 주가 자체는 떨어지지만 누군가한테 주식 살 권리를 팔고 받은 현금 프리미엄이 든든한 쿠션 역할을 해줘서 손실을 흡수해주는 거죠. 야, 쿠션 역할 쏠쏠하네요. 근데 여기서 청취자님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방어력이 좋다는 게 원금 손실이 아예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인 하락장에서는 원금이 같이 녹아내릴 수 있고요. 원금이 녹으면 그 퍼센트로 나오는 배당금의 절대 액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아, 퍼센트는 유지돼도 원금 파이가 작아지니까 배당금 액수 자체는 줄어든다. 청취자님, 상승이 제한되고 방어력이 있다는 게 손실 제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점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랑 리스크 다 짚어봤으니까 청취자님이 제일 목 빠지게 기다리셨을 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바로 내 준원이에 꽂히는 돈, 그리고 그놈의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의 비밀입니다. 이 전략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는 순간이네요. 제가 자료에 있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청취자님이 소중한 은퇴자금 2억 원을 들고 코덱스랑 솔에 각각 1억 원씩 반반 투자했다고 쳐봅시다. 현재의 배당률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솔에서 세후로 월 초에 보름 뒤에 코덱스에서 월 중에 합치면 매월 거의 280만 원이라는 현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280만 원이요?
여기서 청취자님들 머릿속에 막 사이렌이 울릴 겁니다. 아니 매달 280만 원이면 1년에 배당금만 3,30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한국에서는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폭탄 맞고 건강보험료 피보양자 자격 날라가서 막 수십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실 거란 말이죠. 사실 은퇴자분들한테 건보료 인상은 수익률 몇 퍼센트 깎이는 것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공포죠. 근데요, 이 코덱스 솔 반반 전략에서는 그 걱정을 거의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합법이라고는 하셨는데. 네, 자료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수치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과세 표준 비율이라는 건데요. 9.6%로 잡혀 있어요. 9%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청취자님이 받은 배당금 전체 액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요. 전체 배당금 중에 1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약간 패스트푸드점 세트 메뉴 같은 거잖아요. 오, 세트 메뉴요. 네, 청취자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다 합쳐진 세트 메뉴를 280만 원어치나 왕창 시켜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배 두드리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계산서를 딱 들고 와서는 법적으로 감자튀김이랑 콜라는 무료 증정품이라 저희가 세금 안 매깁니다. 그냥 햄버거 값 한 30만 원어치 드신 거에 대해서만 세금 내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세트 메뉴의 핵심을 짚으셨어요. 한국 세법 구조가 딱 그 모양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방금 국세청이 세금 면제해준 그 무료 증정품 감자튀김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참가비, 옵션 프리미엄인 거죠? 맞습니다. 현행세법상 일반적인 주식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 같은 건 전부 과세 대상이에요. 호스트님 비유대로 햄버거죠. 근데 코스피 200 같은 장려 파생 상품을 거래해서 얻은 수익, 즉 남들한테 권리 팔고 받은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 표준에 거의 안 잡힙니다. 감자튀김이 면세인 셈이죠. 어머, 그럼 이게 무슨 꼼수나 제도의 빈틈을 얌삽하게 노린 게 아니라 정부가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하려고 아예 세법으로 그렇게 판을 깔아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두 ETF가 우리한테 주는 연 17%짜리 거대한 배당금의 90% 이상은 햄버거인 주식 배당이 아니라 감자튀김인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오거든요. 대박. 그러니까 2억 원을 일반 계좌에 투자해서 매년 3,300만 원이나 되는 배당금을 챙겨받아도 정작 국세청 서류에 신고되는 청취자님의 금융소득은 고작 32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배당소득세율 15.4% 곱해봤자 실제 세금 부담률은 1.4% 수준인 거고요. 와, 3,300만 원을 받았는데 서류상 소득이 326만 원이라니 진짜 마법이네요. 종소세 기준인 2천만 원은커녕 발끝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서류상 소득이 안 느니까 종소세 뗄 일도 없고 건보료 날아갈 일도 없는 거네요. 은퇴자분들이 왜 이걸 완벽한 방패라고 부르는지 이제 뼛속까지 이해가 팍팍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배당주에 2억 넣어서 2천만 원 배당받는 것보다 이 전략이 실수령액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청취자님, 이 화려한 숫자만 보고 무조건 대박이다 맹신하시면 큰일 납니다. 은퇴 투자는 10년, 20년 길게 보는 거니까 이런 화려한 수익률이 매달 반복될 수는 없다는 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투자 전략자의 때는 과거의 짧은 수익률 숫자가 아니라 그 상품이 굴러가는 메커니즘을 믿고 가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들 싹 다 깊숙하게 해보여봤습니다. 이제 슬슬 이번 분석 갈무리 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본 코덱스와 솔 반반 조합, 은퇴 포트폴리오로서 진짜 매력적인 장점들이 많았죠. 요약하면 딱 두 가지네요. 첫째, 1일과 15일에 월급 첨엄 2번 나눠서 들어오는 280만 원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극대화한다. 둘째, 수익의 대부분이 옵션 프리미엄이라서 서류상 과세 표준을 300만 원대로 확 묶어버린다. 그래서 건보료 폭탄이나 종소세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우회한다. 네, 절세랑 현금 창출 측면에서는 정말 영리하고 예리한 도구임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 분석을 끝까지 들으신 청취자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청취자님에게 소중한 은퇴자금 2억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규모가 압도적이고 방어력이 좀 더 증명된 코덱스에 100% 몰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도체 비중이 높아서 상승장 탄력을 노리는 솔의 100%를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보름 단위로 정교하게 쪼개는 반반 전략을 가시겠습니까? 결국 정답은 청취자님 본인의 생활 패턴과 리스크 감내 수준에 달려있죠.
투자엔 각자 몸에 맞는 옷이 다 따로 있으니까요. 근데 전문가님, 오늘 이 완벽해 보이는 메커니즘 쫙 풀다 보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이랑 꼭 나누고 싶은 두결적인 의문이 하나 탁 떠올랐어요. 어떤 의문이시죠? 오늘 이 전략이 우리한테 주는 그 엄청난 현금이랑 절세 혜택의 본질은요.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누군가한테 판 대가로 받는 프리미엄. 아까 감자튀김이라고 했던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위아래로 막 역동적이고 험악하게 움직여야 도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프리미엄 가격도 비싸질 텐데.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네요. 매수자들은 시장이 요동칠 때 권리를 사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말이죠. 앞으로 1년, 2년 동안 시장이 위로도 아래로도 안 가고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완벽하게 잔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진짜 묵직한 질문이네요. 변동성이 말라버린다. 네, 변동성이 싹 말라버려서 아무도 그 콜옵션 권리를 비싸게 안 사려고 하면요. ETF가 프리미엄을 팔아서 15%를 채워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프리미엄 가격 자체가 완전 쪼그라든다면 우리가 오늘 감탄했던 저 17%의 대당률이 그 잔잔한 호수 위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배당률이 만약 반토막 나버리면 매월 280만 원 받으려던 은퇴 계획도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에 영원히 완벽한 무적의 전략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시장의 환경, 특히 이 변동성이라는 환경이 확 변했을 때 이 전략의 엔진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 이거야말로 투자자로서 무조건 거쳐야 하는 훈련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변동성이 말라버린 잔잔한 시장에서도 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이 고민은 오늘 청취자님 스스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좋은 숙제네요. 처음에 저희가 은퇴 후에 딱 끊겨버리는 월급에 대한 막막함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오늘같이 뚜껑 열어본 이 메커니즘이 청취자님의 그 막막함을 든든한 전략으로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편적인 수익률이나 숫자 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상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꽉꽉 채워줄 겉으로는 안 보이는 이면의 진실을 캐내는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 변동성이 사라진 시장이라는 오늘의 숙제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